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본간호학2 김경순입니다. 우리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벌써 6주차가 되었네요. 강의 계획서 한번 볼게요. 네, 이번 6주차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네, 투약 부분이죠. 투약 부분 중에서도 중심정맥주사 수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심정맥주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초 정맥주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C라인이거든요. 다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중심정맥주사의 종류, 부위, 적응증, 절차,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것이 수혈입니다. 트랜스퓨전, 수혈. 수혈의 종류, 적응증, 절차,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번 6주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간고사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이 1주차의 투약의 일반적 원칙, 그리고 2주차에 대한 경구 국소 투약, 3주차의 피내피하, 4주차의 근육주사, 5주차에 했던 정맥주사,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중심정맥주사와 수혈이 이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이 앞에 지금 3학년 선배님들이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지금 5주 동안 핵심 술기를 학교 와서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번 기본 이론에서 배우고 또 11월 2일부터 하는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술기를 익히고 그때 술기를 할 때 1학기 때처럼 여전히 시험을 치게 될 거예요. 근데 3학년이 되면은 앞에 이런 내용 없이 이제 동영상만 보고 바로 와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중에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쳤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간호 이론에서 어떻게 적용시킬지 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주어져요. 시츄에이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박영태라는 분이 이제 심한설사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8번, 9번 심한설사를 하면 엄청 힘들겠죠. 그러면 닥터가 당연히 수액 처방이 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액 처방을 볼게요. 수액 처방이 어떻게 내렸냐 하면 멸균 생리식염수 500ml를 정맥으로 주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약 처방에 보면 여기 보면 상품명, 성분명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우리 상품명은 뭐였죠? 브랜드 네임 아니면 뭐 트레이드마크 해서 그 브랜드명이에요. 상품명은 노말셀라인이에요. 그리고 성분명은 다른 얘기로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배웠던 거. 네, 화학명이라고 했죠. 화학명 해서 어떤 성분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성분을 명칭을 지어준 그 화학자의 이름을 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상품명은 노말셀라인 500ml고요. 상품명은요. 브랜드 네임 상품명은 노말셀라인 500ml고 성분명은 소디움 클로라이드입니다. 그래서 NaCl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생리식염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생리식염수. 여기에 500ml가 처방이 났고요. 그리고 하루에 얼마를 주라고 했죠? 일일 용량이 500mg. 그리고 IV라고 주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은요. 네, 24시간 동안 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보고 뭘 하냐면 시간당 얼마를 줄 것인지를 계산하라고 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간당 밀리리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네, 시간당 밀리리터 어떻게 계산했나요? 네, 총 주입량을 24시간으로 나눴죠. 그러면
총 주입량이 얼마예요? 네, 500ml입니다. 500ml를 시간당이니까 분으로 고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시간 24시간 있었던 그대로 24시간. 네. 이렇게 하면 21.75ml겠죠. 1시간당 21.75ml를 주라고 해요. 그런데 소수점 두째 짜리니까 네, 반올림해서 22ml. 그래서 시간당 22ml를 주는 것이 네,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 술기를 할 때, IV 술기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학생한테 얘기를 했냐 하면 몇 초에 한 방울을 주는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제가 지시를 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계산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분당 방울수를 계산해야 되죠. 분당 방울수. 분당 방울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전체 주입량에다가 드랍 팩타를 곱하고 그것을 분으로, 여기서는 분이니까 60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네, 이것이 다릅니다. 1번에서는 시간, 2번에서는 분당입니다. 대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요. 이 IV 세트는 20 드랍이라고. 네, IV 세트는 1ml당 20 드랍이 들어가는 이제 세트예요. 이 세트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뭐 5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이 되는 것도 있고 15가 되는 것도 있고 20이 되는 것도 있고 60이 되는 마이크로 세트가 있다고 했었죠. IV 세트가. 네, 이 중에서 2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다가 넣는 거죠. 공식은 전체 주입량이 얼마였어요? 네, 전체 주입량은 500이었죠. 그래서 500ml 곱하기 몇 드랍이었나요? 네, 여기 나와 있던 20 드랍 팩타 있었죠. 20 드랍 팩타를 어떻게 나누라고요? 네, 분으로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60분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6.9 GTT 네, 분당이니까 민이겠죠. 그래서 6.9가 나와요. 6.9. 그러면 얘도 반올림해서 7 GTT 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7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당 방울수는 이제 7 GTT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액 세트 챔버를 돌려서 어떻게 맞춰야 돼요? 몇 초에 한 방울? 얘가 분이니까 얘는 60초에 60을 7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7, 8, 2, 56, 7, 9, 64. 7, 8, 2, 56. 그래서 8이나 또는 9초가 나와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래서 8이나 9초에 한 방울 떨어지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가서 설명을 할 때 이런 핵심 술기 시험을 칠 때나 아니면 실제로 임상에서 왔을 때 자기 시계를 보고 8이나 9초에 한 방울이 떨어지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투약 처방에 대한 분당 방울수입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그래서 시간당 밀리리터로 오다를 변경해서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분당 방울수를 계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임상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이제 그 주입식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런 공식들이 막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일하다 보면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500ml를 24시간 내에 주려고 하면 8초 정도에 한 방울 떨어지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똑같은 오다를 받다 보면은 그냥 몸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 문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정리해 보았고요. 두 번째, 이제 이번 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6주차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중심 정맥 주사, 네, 그리고 수혈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죠. 중심 정맥.
그리고 이 중심 정맥은 C라인 해서 센트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에 있다고 해서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조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교과서 보면서 또 한번 보고요. 그리고 수열은 우리가 보통 트랜스퓨전이라고 해서 TF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트랜스퓨전. 그러면 뭐 팩셀, 뭐 1파인트, 뭐 2파인트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처방이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574페이지에서 577페이지, 그리고 수열에 해당되는 부분은 585에서 588페이지, 그리고 뒤쪽에 있는 651에서 655는 우리가 실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심 정맥 주사, 그리고 수열을 이론적인 걸 배우고 이제 실습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해서 배울 거고, 먼저 우리가 참고 자료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부교재로 우리 현문사 이 책에는 이 그림이 조금 잘 되어 있어서요. 그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C라인이라고 하는 센트럴 라인의 중심 정맥 세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안에 열면은 다른 부분이 뭐였냐 하면요. 한번 볼까요? 조금 크게 해볼게요.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부분, 이 부분. 뭐가 다를까요? 네, 동그라미가 하나고 동그라미가 두 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얘는 하나의 라인이고요. 얘는 두 개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약물이 들어가고요. 하나는 수액이 들어갑니다. 뭐 노말셀 라인 앞에서 얘기했던 뭐 노말셀 라인 500이라든가 1000리터 이렇게 생리식염수 이런 수액이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약물이 들어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액을 주고 우리 돼지꼬리 모양으로 해서 생겼던 거 있죠. 네, 가지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찔러서 뭐 수액 세트를 연결해서 거기서 찔러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아니면 3웨이를 달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두 개의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중심 정맥 접근 장치인데 이렇게 1A가 있고 2A가 있습니다. 그게 다르고요. 그래서 중심 정맥 접근 장치. 그래서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혈할 때는 뭐 22게이지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22게이지 커질수록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6에서 뭐 22게이지까지 이렇게 수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심 정맥 접근 장치는 조금 더 가늘어요, 얘들보다. 그래서 14게이지도 있고요. 16게이지도 있고 뭐 18게이지도 있고 좀 작은 20게이지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이 16게이지, 18게이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밖에 많이 목소리가 들리죠? 지금 제가 연구실에서 찍고 있는데요. 이런 소음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그래서 처방에 따라서 C라인 뭐 14게이지 준비해 주세요. 16게이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뭐 1A 준비해 주세요. 2A로 준비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간호사가 이 세트를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로라는 이런 회사, 네,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에로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임상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라인 중심 정맥 접근 장치 모양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를 풀었을 때, 이게 지금 소독되어 있는 상태니까 풀었을 때는 이렇게 B, C 이런 모양으로 풀어서 우리가 녹색 포에다가 위에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픽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5주차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가정에 가지고 갈 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이 척측피 정맥, 척측은 어디라고 했죠? 뭐 바살릭 해서 우리가 새끼손가락 있는 부위, 새끼손가락이 있는 부위고 이 요측이 엄지손가락에 있는 부위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입니다. 척측피.
그래서 베슬릭 베인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쇄골화 정맥으로 해서 연결되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픽이라고 하는 말초 주입 중심 정맥감입니다. 얘는 말초니까 페리페랄이라고 해서 P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C라고 했던 앞쪽에는 중심 정맥은 센트랄 해서 중심, 센트랄 해서 중심 정맥관, 얘는 말초 정맥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시겠죠? 네, 계속 진행을 하면서 또 의미를 잡아 드릴게요. 개념을요. 그래서 중심이랑 말초가 있다. 이 말초는 가정으로 가져갈 때 이런 픽이라는 것을 가지고 갔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있는 C라인 그리고 픽 라인 말고도 하나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매립형입니다. 포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트. 그때 얘기를 했었죠. 이 피하 지방 이 층에다가 이 기계를 넣는다고요. 그래서 시술을 통해서 서저리, 우리 칼을 들고 하는 서저리 파트.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해서 얘를 피하 지방에다가 이 기구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립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포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자체를, 이 중간을 septal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포트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포트 이렇게 임상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포트.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이 중심 정맥 접근 장치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C라인 있죠? C라인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몸에다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몸에 안쪽에 C라인이 이 부분, 이 C라인이 되게 길거든요. 카테터가 긴 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다 몸속으로 들어가고 이 밖에 있는 이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C라인을 하고 나면 얘는 1A가 되겠죠. 하나의 라인. 네. 여기가 두 개가 되면 2A가 된다는 거. 그래서 중심 정맥이고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IV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팔에 IV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IV를 했다면 찔러는 부위 이제 이 부분이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적이 된다든가 종창이 생긴다든가 열감이 있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드레싱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정맥 주사고요. 얘는 중심 정맥이어서 사실은 이 몸에 들어가는 부분은 땡땡땡 이 점선으로 몸에 들어가서 이 상대 정맥, 이 심장과 가까운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염의 위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중심정맥 물론 오래 간직하고 있는 것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가는 여기에 꼬매줬을 거 아니에요. 슈처. 우리가 실로 여기를 이제 슈처를 해줬어요. 그럼 이 부분만 지금 드레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드레싱을 하고 여기 테가덤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테가덤은 투명한 반창고예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상황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정맥관 드레싱은 이렇게 테가덤으로 이렇게 드레싱을 한다 해서 그림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수혈 부분에서 일단 그림으로 먼저 이미지를 내 눈으로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들었잖아요. 수혈 이런 얘기를요. 그런데 그 수혈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제재에 따라서 지금 A에 돼야 되는 거는 전혈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수혈팩이에요. 그러면 이 수혈에 대한 종류를 알기 전에 먼저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 하면 혈구랑 혈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혈구랑 혈장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 번도 병원 안 가본 학생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다. 네.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본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본 적이 있다. 네.
피를 뽑아본 적이 있겠죠?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임상병리실 외래로 가면 피를 뽑아요. 그리고 이런 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라색도 있고요. 여기가 빨간색도 있고 여기가 하늘색도 있고 이렇게 있는 뚜껑이 있는 통이 있어요. 여기다가 피를 넣어요. 그러면 처방에 따라서 하겠죠. 그러면 처방에 따라서 CBC를 내주세요 하면은 이제 CBC 할 때는 이 보라색 바틀에다가 피를 요렇게 담아요. 한 3에서 4cc 정도 피를 담거든요. 그러면 이 피를 어디로 가져갈까요? 네, 임상병리실로 가지고 갑니다. 임상병리실. 간호사가 이렇게 주겠죠. 그럼 임상병리실에는 이 피를 어떻게 할까요? 네, 기구가 있어요. 기구에 어떤 기구냐 하면 원심분리기에 해당되는 그런 기구에다 얘를 꽂아 놓고 그 세탁기 탈수하듯이 얘를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요. 아니면 뭐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한쪽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건 4cc 정도 되는 이 피가 여기 밑에 반 정도는 빨간색을 띠는 걸로 가라앉고요. 여기는 노란색 물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여기 가라앉아 있는 것을 혈구라고 하고요. 여기 위에 떠 있는 것을 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혈구에는 뭐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뜨고요. 얘는 혈장은 노란색 물이에요. 노란색 물. 여러분들 다쳐서 딱지 앉은 경험이 있죠. 그래서 딱지가 앉고 난 뒤에 그 딱지를 떼면 어때요? 노란색 물이 나오죠. 그것이 혈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쉬울까요? 네. 그래서 피를 전체를 뺐을 때 이 전체의 피에 해당되는 것이 이 A에 해당되는 전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적혈구, 농축액, 신성, 동결, 혈장. 네. 그리고 뭐 PLT,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적혈구에 해당되는 건 뭐죠? 여기 혈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혈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죠?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성분 수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D는 아까 얘기했던 노란색 물이라고, 아니 노란색 물은 여기잖아요. C네요. C가 동결 혈장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혈장은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얼려요. 그래서 FFP라고 하거든요.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라고 해서 FFP. 그래서 FFP로 나오는 이 혈장이 있고요. 이 혈소판은 여기 혈구 성분 중에서 있었죠. 혈소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혈소판 모양이 이렇게 조금 노란색이에요. 아까 적혈구는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성분 수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혈하러 갈 때도 어때요? 일반적으로 그냥 1시간 안에 걸리는, 한 뭐 30분 정도에 걸리는 거는 전혈을 빼는 거고요. 그리고 성분 헌혈을 할 때는 내 몸에서 피를 이제 일정량을 빼서 다시 성분을 가려낸 다음에 성분만 빼내고 다시 그 피 있는 부분은 내 몸 속으로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는 성분 헌혈은 뭐 1시간 반에서 뭐 길게는 3시간, 4시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혈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구랑 혈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혈구 성분을 하는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런 부분이 있고, 위에 있는 노란색 부분, 이 혈장을 수혈하는 신선 동결 혈장. 근데 혈장은 얼려서 일단은 보관을 하고, 그러면은 환자한테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병동에 센스 있는 간호사는 미리 이것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모든 이제 수혈에는 처방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임상병리실에 우리가 오늘 뭐 2시에 준다. 그러면 10시부터 그러면은 FFP 뭐 2파인트 녹여주세요. 뭐 한 개부터 녹여주세요. 이렇게 녹여서 환자한테 2시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그런 얘기를 다른 타 부서랑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혈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이는 이 F는 지금 세트 얘기예요.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IV 세트였고요. 그 IV 세트 중에서도 이제 수혈 세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혈 세트가 있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수혈 세트에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조금 흰색 청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필터 되게 되어 있거든요. 혈궤를 이렇게 만약에 피가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혈궤라고 하는데 이 혈궤를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혈 세트에는 이런 거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혈 세트 실습할 때 수혈 세트를 보게 되면 안에 다르구나. 점적통 부분이에요. 점적통 부분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혈소판에는 딱히 그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IV 세트랑은 다른 게 있으니까 이 따로 혈소판 세트라고 나와 있겠죠. 네. 그래서 수혈 세트, 혈소판 세트, 그리고 IV 세트 이렇게 있다는 거. 네. 그러면 보면 이제 수혈에 대한 우리가 국시 문제 이제 국시에 나오는 게 수혈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그 교재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혈액 성분의 보관 적응증이 어떻게 되는지, 인디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좀 전에 설명했던 홀블라드 전체 혈구, 혈장이 다 있는 것을 전혈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농축 적혈구, 적혈구만 뺏는 팩키드 레드셀에서 팩셀이라고 얘기하는 적혈구만 있는 거, 이게 성분수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혈소판 있는 이것도 성분수혈, 그리고 얘기했던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라고 하는 FFP에 해당되는 신선동결혈장,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온도를 한번 볼게요. 보통 온도는 1에서 6도, 1에서 6도, 여기 보면 1에서 6도. 네, 거의 상온 보관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상온보다는 조금 낮아서 이거는 냉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 1에서 6도. 그리고 FFP는 얼려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냉동실에 보관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30도. 네. 이렇게 그냥 구분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냉장고에 보관이구나. 그래서 1도, 6도 상온이라고 하기는 조금 더 추운 온도니까요. 그래서 냉장 보관했다가 이제 수혈을 할 때 빼서 이제 환자한테 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돼요? 많이 차갑구나. 그래서 수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한을 호소하는 것도 이런 성분들이 차갑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워머기도 병동에 두기도 해요. 워머기 수술실에도 있고요.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따뜻하게 해서 주고 보통으로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지는 않고요. 그냥 상온에서 그대로 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에 보면 이렇게 전혈을 주는 경우에는 심한 출혈이 있는 환자, 네, 그렇게 해서 이 혈액량의 25% 이상 출혈이 지속되어 쇼크에 빠질 우려가 있는 환자, 산소 운반 능력과 혈액량 확장이 동시에 요구될 때 많이 어렵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25% 이상의 출혈, 그러면 우리가 60kg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60kg에서 우리가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ICF, ECF라고 하는 세포내액, 세포외액이 있는데 세포내액이 거의 수분의 체액 수분의 60%를 차지하고 세포외액이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우리 혈관에 있는 피가 이 세포 외액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40% 해당되는 게.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우리 몸이 전체 다가 체액이 6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체액이 60%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피가 얼마나 해당되냐요? 한 24kg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25%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5%면 여기가 반이 12고 그 반의 반이 6이에요. 그러면 한 6kg 정도, 한 4에서 5리터 정도, 이 4리터 정도만 몸에서 빠져나가도, 이건 일반 60kg 사람이고 뭐 100kg인 사람은 더 많겠죠. 이렇게 빠져나가도 생명이 위험해요. 네. 근데 이렇게 뭐 4리터, 3리터에 있는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쇼크가 오겠죠. 그리고 이 혈액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역할이 하는 게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산소 능력이 떨어져서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리학, 생리학을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임상 가서 이런 것들, 피를 주는데 왜 이렇게 피를 줘야 되고, 그러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기전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야지 환자한테 설명도 되겠죠. 수혈을 하게 되면 수혈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모두 그냥 피 주사 맞아야 돼요, 수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EBP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혈, 홀블러드를 줄 때는 우리 몸의 혈액량이 25% 이상의 출혈이 지속되어서 쇼크에 빠져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환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산소 운반 능력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 체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혈액량 확장이 동시에 요구될 때는 이 피 안에 있는 혈구, 알맹이 있는 부분과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혈장 부분을 동시에 같이 줘야 돼서 전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블라드를 주는 것 적응증이고요. 적혈구를 주는 경우에는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계속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 부족, 그래서 빈혈인 거예요. 만성 빈혈, 수술, 외상, 이렇게 해서 15% 이상 이제 출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적혈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수혈을 할 때 만성 빈혈, 수술 뭐 이상 이럴 때는 적혈구만 주기도 하구나. 그래서 수술실에서 팩셀 몇 파인트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적혈구를, 전혈을 주지 않고 적혈구를 주는지 이제 간호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혈소판과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혈소판, 백혈병 또는 재생불량성 빈혈에서 혈소판, 이게 출혈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출혈이 안 돼서 이 혈소판이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응집을 해서 출혈이 안 되게 하는, 이제 혈액이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혈소판만을 채집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그리고 악성 종양의 골수 침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혈소판을 준다. 네. 그리고 혈장은 우리가 노란 성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혈장 안에 이렇게 간질환 등의 혈액 응고인자 공급, 혈액량 보충, 시약으로 인한 화상, 단백질 보충, 수술, 외상, 대출혈 시 이런 것들을 준다 해서 FFP를 줄 때는 우리가 출혈이 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대출혈이라고 하면 막 4리터씩, 5리터씩 이렇게 계속 출혈이 나요. 어떤 큰 암푸테이션이 됐다든가 산업 현장에서 다리나 팔이 잘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엄청 많이 생겨서 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홀블라드 전혈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피가 나간 만큼 우리가 수액을 잡아서 수액도 넣지만 볼륨을 채워주지만 이런 혈장, 노란색에 해당되는 이 혈장을 넣어줘야지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몸이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작은 병원에 있었을 때 이렇게 피가 많이 나서 우리가 홀블라드를 계속 줬는데, 팩셀도 주고 계속 줬는데 왜 이게 혈압이 안 잡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놓친 게 이 혈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FFP를 동시에 같이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액 성분의 보관, 적응증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574페이지 준비하실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574페이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중심정맥 접근 장치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C라인이고요. 그래서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Central Venous Access Device 해서 중심정맥 접근 장치, 네, 그대로 해석했는 거네요. CVAD 라고 하는데 보통은 중심정맥 카테터라고 해서 C라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라인, C 라인 준비해 주세요 하면은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카테타의 끝이 중심 정맥 내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카테타 중심 끝이 이 중심, 우리 몸의 중심이죠. 이 중심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정맥 내에 놓이는 것을 의미해서 센트럴 라인이라고 합니다. 센트럴. 그래서 센트럴이 여기서는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타는 우심방 위에 상대 정맥 하단 3분의 1 부위에 카테타의 끝부분이 놓이도록 삽입한다. 그래서 지금 A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네, 우심방. 네, 우심방. 여기가 우심방이죠. 우리가 심장이 있으면 여기가 우심방. 여기에 끝이 놓이도록 한다. 그래서 그림이 이해가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중심정맥 접근 장치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보다 더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과적으로 삽입되는데, 여기 볼게요.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시에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IV 얘기하는 IV는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입원을 일주일 하는 수도 있지만 2주 그리고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하는 사람은 할 때마다 찌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외과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이 C라인 중심정맥 카테타에 대한 얘기거든요. 침상에서 삽입될 수도 있고, 보다 더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과적으로 삽입된다. 그래서 이 침대에서 삽입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병실에서도 이 센트럴 라인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삽입한다. 여기 해석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따로따로 얘기거든요. 그래서 침상에서 이 센트럴 라인을 잡고, 그리고 이것은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외과적으로 이것을 한다. 이렇게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라인 삽입 시에는 보행 시 움직임이 자유로우나 카테타 삽입 시 기흉, 혈류, 심장관통, 혈정, 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IV 이 정맥 주사보다는 사실은 위험이 있죠. 그 위험이 뭐냐 하면은 일단 그 심장과 가까운 쪽에 뭐가 있어요? 폐가 있죠. 폐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뚫려서 기흉이, 폐에 공기가 차는 기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출혈이 될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혈관을 뚫거나 이러면은 그 부분에 혈류, 그래서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심장을 아예 뚫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딱지, 혈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감염으로 또 제대로 모균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감염으로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챙겨서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짧은 호흡, 그리고 흉통, 기침, 저혈압, 그리고 빠른 맥, 불안,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위에서 얘기했던 위험 소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C라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C라인, 센트럴 라인.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픽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하는, 우리 팔꿈치에 해당되는 넣었던 거 앞에서 그림 봤죠? 그 부분에 대한 픽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자주 가지고 나가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픽을 달고 나가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환자들이 또 투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거의 그냥 가까운 앞에 병원에 가겠죠. 근데 여기 나왔으니까 픽이라는 것, 그래서 좌쪽 피부 정맥과 노쪽 피부 정맥으로 삽입되어서 이제 있고, 얘는 기흉의 위험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찌르는 부위가 이 팔꿈치 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 좌쪽 피부 정맥, 노쪽 피부 정맥에 이제 삽입되어서 하는 거고, 그 카테타가 쭉 따라 들어가서 상대 정맥에 이제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흉의 위험은 없고, 가정에서 정맥 치료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 그래서 이런 대상자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정맥 기구이다 해서, 아까 첫 번째는 C라인, 두 번째는 이제 픽,
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 매립형. 임플란트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립이라는 뜻입니다. 임플란트. 그래서 임플란티드 바스큘라 액세스 디바이스 해서 IVAD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매립형 정맥 접근 장치를 포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시작해서 얘기를 했었죠. 포트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포트, 포트 환자 왔습니다. 포트 드레싱 해주세요. 이렇게 임상에서 얘기를 하면 아 이게 매립형이구나. 매립형 정맥 장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C라인, 포트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 중심 정맥체에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래서 외상과 합병증을 방지하고 이런 매립형 포트는 국소 마취 후에 빗장뼈 근처 가슴 부위의 피하에 외과적으로 완전히 노출된 부위가 전혀 없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 포트는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 부분이 없어요. 다시 그림 볼게요. 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포트.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다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매끈한 피부예요. 단지 피하 지방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위로 조금 피부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손으로 대보면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좀 물컹물컹한 부분. 여기는 이제 좀 딱딱하겠죠. 네, 이 부분은 딱딱하고 이 중간에는 좀 물렁물렁한 것이 이제 만져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트. 그래서 임플란트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임플란트도 안에 잇몸 안에다가 그걸 넣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임플란트 매립형이다. 이것도 매립형이다. 그래서 포트는 매립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형 포트는 그냥 넣기에는 힘드니까 우리 리도케인을 이용해서 국소 마취 후에 빗장뼈 근처에 이제 가슴 부위 피하에다가 이제 넣어서 완전히 삽입되게 하니까 노출된 부위는 전혀 없다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기구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제 밖에서 보이는 부분이에요. 밖에서. 그래서 이 바늘이 지금 요 바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은 각도가 90도예요. 그래서 90도로 딱 여기다가 피부에다가 여기 소독을 한 다음에 꽂아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 부위에 이제 연결되겠죠. 수액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들어가겠죠. 수액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포트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기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카테터들을 고정하는 게 있겠죠. 여기서 카테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IV부터 시작해서 답니다. 말초 정맥. 그래서 그런 부위에 고정할 때 감염이나 카테터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힘들게 다 꽂아놨는데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정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감염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고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거고요. 그래서 57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런 대상자 간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형광펜 있는 부분만 그냥 중점으로 볼게요. 그래서 중심정맥 접근 장치를 가진 대상자는 어떻게 간호로 하느냐, 널싱을 하느냐, 널싱. 그래서 이 널싱을 그냥 인지 이렇게 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널싱을 하냐 하면 삽입 부위 간호는 반투명막 드레싱은 우리 얘기했던 테가덤 얘기예요. 테가덤, 투명한 필름, 테가덤. 그렇게 해서 테가덤은 삽입 부위를 투명하니까 이 삽입 부위를 관찰할 수 있죠. 붙였는 부위가. 그리고 깨끗하고 건조하면 최대 7일까지 교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게
방수도 되니까 우리가 가벼운 샤워도 가능이 합니다. 그래서 테가덤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와 세척 이 부분에서도 여기 이 부분이 있을 때 예전에는 뭐냐면 헤파린 세척액을 사용하는 거를 했었어요. 왜냐면 헤파린을 사용하면 피가 굳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맥 수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피가 나와서 굳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헤파린으로 세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것이 혈소판 감소증이 보고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많은 기관에서 일반적인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거예요. 노멀 셀라인으로 이제 세척 가능한 모반을 IV 커넥터로 전환되고 있다 해서 이제 이 중심 정맥 접근 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아까 메리평이든 아니면은 C라인이든 픽이든 이렇게 갖고 있는 픽은 아까 중심은 아니고 말초였잖아요. 그래서 픽 빼고 C라인, 메리평 이런 경우에 이제 드레싱을 할 때 그 라인에 있는 그 액을 생리식염수로 한번 통과시켜서 굳지 않게 만들어 준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고정용 테이프로 붙인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호들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드레싱도 간호사가 해야 되고 이런 세척도 간호사가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이 실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클로드 여기 보면 클로르헥시딘 클로코레이트 네, 이게 지금 세척액이거든요. 소독액. 이게 여기 지금 묻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해서 이런 부위를 연결되는 이 부위를 여기도 세척을 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지금 2학년 수준에서는 이 기계 자체를 이 세트 자체를 안 본 상태에서는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무 지침에서는 그냥 반투명 드레싱, 테가덤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한다. 그리고 세척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헤파린 제제로 해서 세척을 했는데 요즘에는 생리식염수로 해서 세척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577페이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좀 전에 얘기했던 삽입 부위 간호랑 테가덤이랑 그리고 이제 노말셀라인 세척에 이어서 교육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상자 교육, 교육자의 역할도 간호사의 그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 볼게요. 이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이 이건 말초라니까 아까 픽이겠죠? 네, 페리페랄 픽에서 삽입된 팔. 얘는 아까 팔꿈치 있는 부분 가까운 노뼈, 좌뼈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혈압을 측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른쪽에 만약 유방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림프노드를 다 절제하기 때문에 그쪽 오른쪽 팔로는 절대 혈압을 재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팔에 지금 픽이 지금 삽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수액을 주고 있는데 그쪽 팔에다가 혈압을 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해되실 부분일 것 같아서 그쪽 팔을에선 혈압을 측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장치를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 경고 표시나 팔찌를 하도록 한다. 그쪽 팔에다가. 그리고 이런 경우 팔을 물에 담그는 것을 제외하고는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해서 여기 물에 담그면 물론 테가덤이라는 거 붙이기는 하겠지만 일부러 물에 담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투명 드레싱이 샤워가 가능하다. 이거는 아까 테가덤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덮었을 경우에는 샤워 가능하다는 거. 이제 메리평 나오네요. 포트였잖아요. 메리평. 포트 삽입될 경우에는 특별히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포트나 카테타의 팁이 이탈,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되는 경우에는 그쪽 어떠냐 하면 목이나 귀 부분에 어떤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휘하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골골하는 소리 아니면 신경질 막 빨리 가슴이 붕붕 딱 뛰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 병원에 닥터 노티를 해야 되겠죠. 간호사한테 바로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포트의 자유로운 움직임, 부종, 포트 삽입의 어려움은 포트 이동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이제 이런 포트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움직였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노티하라
노티파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여기서부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의사에게 노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자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